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94번째 시간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긴 연휴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즐거운 설, 명절, 연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울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가 쓴 진주사람 정행길 제3부 80페이지 쉼터 건축의 시작부터 읽겠습니다. 부지의 지형상 땅을 평지로 만들어서 지을 수는 없고 생긴 대로 계단식으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집안을 조성하고 건물을 지을 때 토목 설계도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평당 가격으로 건축비를 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큰딸 부부의 설계 구성안과 그녀의 보관이 합쳐져서 윤곽은 잡혀갔고 가슴 조이던 재정 확보도 되었기에 서울에 있는 설계회사 한매의 설계를 의뢰하고 건립공사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동방건설회사의 공사를 수주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첫 삽을 뜨는 날부터 정행길은 공사 현장에 박문식 국장과 함께 살다시피 매달렸다. 건립 기금은 빠듯한데 예상치 않았던 부대 비용이 많이 들고 토목공사 때문에 설계 변경도 여러 번 해야 했다. 평지에 집을 지었다면 큰 고민하지 않고 설계대로만 하면 되겠지만 경사도가 있는 산에 세 동의 독립된 집을 지어야 하니까 토목공사가 난제에 부딪혔고 예산 문제로 갈등도 심했다. 건축공사 역시 후배인 조순덕 회장 부근의 회사가 맡았지만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집을 짓다가 완공도 못하고 도중에 던져버리는 일과 같은 비참민망한 일이 없어야 하기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빠듯한 예산인 줄 알기에 앞면을 봐서 시공을 해주긴 했지만 남지 않을 장사를 끌고 가는 미련한 사업가가 어디에 있겠는가. 건축 규모보다 예산이 부족했고 신생법인이라 재정적으로 미약했다. 선 후배의 인연으로 희생을 자처하고 시도했던 일이라 무리한 감행을 해야만 했다. 입구 계단 공사를 할 때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철도 침목을 사용했는데 자재가 부족해 곤양에 있는 정행길의 집에 있는 낡은 침목까지 끌고 와서 짧은 나무를 이어가면서 계단을 완성하기도 했다. 조순덕 후배의 암묵적인 도움으로 집은 겨우겨우 완공되었다는 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내일을 여는 집 개관. 그렇게 시작한 문산읍 소문리의 내일을 여는 집은 8억 1,400만 원으로 1,499평의 세 동이 단아한 단층 건물이 지어졌고 30명의 피해 여성과 동반 자녀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이사하고 임대 아파트 쉼터와 여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새 집으로 들기 위한 청소는 당시 근무했던 김혜자 원장과 박순향, 정현자 선생의 노고가 있었다. 진주 정영석 시장은 개관에 필요한 잡다한 일들과 사무실 집기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며 큰 도움을 주었다.
쉼터를 완공한 후 여성가족부와 경남도 진주시에서 지원해준 건축비 집행내역 등 행정적으로 처리할 업무도 많았다. 이전 개관식을 하는데 민감한 선거철이라 신경이 많이 쓰였다. 초대 손님으로 모셔야 할 시장과 국회의원 사이에 정치적인 갈등이 있던 시점이라 축사 순서와 좌석 배치 등등 아슬아슬한 진행이었지만 건물이 완성되었다는 기쁨에 정행길은 마냥 신이 났고 그런 미묘한 신경쓰임도 오히려 하나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 자녀들에게 일시적인 안식처를 제공하는 내일을 여는 집은 드디어 2006년 4월 21일 개관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개관식에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 진주시장, 도시의원, 법인 관계자, 후원자, 인권특위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쉼터를 탄생시킨 주역인 이사님들은 물론 진주여고 동문들이 대거 참석하여 축하의 덕담을 해주었다. 정말 감격의 날이었다.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2, 3개월간 일시적으로 머물도록 하는 곳이다. 피해자들이 진지하게 남은 인생을 재설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역시 장기보호시설이 필요하다. 일시적이 아닌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고 자립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녀는 피해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이 지역 여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결심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임기 내에 잠기보호시설도 이룩하고 싶었다. 한울탈이 내일을 여는 집은 가정폭력에 내몰린 엄마와 아이가 함께 쉬어 자립과 정서지원, 건강을 챙겨주는 사회복지시설, 정행길의 뚝심은 기어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그 일을 기어코 해내고야 말았다. 내일을 여는 집에 들어온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동안 앞으로 살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해 주어야 했다. 무엇보다 먼저 물리치료, 건강상담, 심신회복, 캠프 운영 등으로 건강회복과 심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마련했다. 그녀는 내일을 여는 집에 들어온 여성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그들을 위해 미용, 조리 등등의 교육을 하리라고 생각했다. 자격을 따서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자립형 여성으로 진출시키고 싶었다. 결혼하고 정상적인 부부관계 회복에 실패해서 쉼터를 찾는 여성들의 심신을 회복한 후 퇴소를 시키는 것만 아닌 생산적인 활동을 주선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 노동부로 교육부로 다니면서 이들의 재훈련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관계 공무원들은 공감은 했지만 예산 지원에는 고개를 돌렸다. 자력으로 해결하라고 필요한 사람이 우물을 파서 물을 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난감했지만 공직자들도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자선책을 마련했다. 시청에 도청에 교체하는 컴퓨터가 없는지 요청했다. 쓸 수도 있는데 비능률적이어서 교체해야만 하는 컴퓨터를 얻어와서 컴퓨터 교실을 만들었다. 시간표를 만들어 피해 여성들을 컴퓨터 앞에 앉혔다. 이내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던 여성들에게 쉽게 배워질 리가 없었다. 그래도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 신기해하면서 천천히 배웠다. 정행길은 내일을 여는 집에 들어온 이상 컴퓨터와 운전은 기본으로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5년도에는 운전교습비가 고액이었다.
없었다. 운전학원 원장을 찾아가서 단체 강습비로 지원을 부탁했지만 먹히지를 않았다. 그래서 내일을 여는 집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운전 강습비를 부담하고 운전면허증을 따게 했다. 울트라건설 박경자 회장. 정행길의 진지하고 동문 후배 중에 대단한 친구가 한 사람 있었다. 울트라건설 박경자 회장이 어느 날 문산 쉼터를 방문했다.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행길에게 재봉틀이 있으면 직업훈련에 도움이 되겠냐고 물었다. 아무래도 요즘 옷 고쳐 입는 사람들도 많고 작은 가게들을 할 수 있으니까 재봉틀을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지. 대답했더니 서울로 가서 곧바로 전화가 왔다. 중고 틀을 하려 했는데 마음을 바꾸어 새 것으로 사주겠다고 했다. 거기다 가르칠 강사까지 보낼 테니 직업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고맙게도 자신이 던진 말을 지키는 것이었다. 다음 날로 커다란 트레일러가 내일을 여는 집에 도착했다. 반짝거리는 딱지도 안 뗀 새 재봉틀이 마당에 내려졌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음이 온 것이다. 가르칠 강사는 박 회장이 물색하였다며 월급도 자신이 줄 테니 먹고 자게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강사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다. 자기 어머니와 아는 분이 박경자 회장과 연결이 되어 갑자기 차출되어 천리나 먼 타양인 진주까지 왔다고 했다. 숙직실 옆에 방을 하나 준비하고 재봉방에 이름을 달고 그 강사분이 도착한 날부터 바로 수업이 시작되었다. 옛날 어머니들은 아이들 옷을 직접 해서 입히느라 재봉틀이 집집마다 있었지만 산업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성복이 헐값에 쉽게 생산 유통되다 보니 재봉틀이나 실바늘의 멀어지게 된 게 지금의 실정이다. 직업훈련용이니 공업용 재봉틀이라 위험해서 아이들을 접근을 통제시키고 강훈련을 시작했다. 우선 바늘 끼는 것부터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박는 연습을 시작했다. 난생 처음으로 재봉틀을 만져보게 되는 엄마들은 너무 흥미로워했다. 직접 바느질까지 해본 엄마들은 신기하고 재미있어하며 훈련에 임했다. 이 일은 바느질에 솜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되는 일이었다. 짧은 시간에도 제대로 한 땀 한 땀 간격이 똑같아야 하고 직선이라야 합격이다. 그런데 한나절 사이에 합격 불합격자가 금방 눈에 띄지만 웬 솜씨 좋은 미인들이 한꺼번에 어디서 쏟아져 나왔지? 격려하고 들어 놀리기도 하면서 부드러운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에 애썼다. 칭찬의 말에 까르르 웃음이 쏟아지는 즐거운 수업 분위기. 재봉반은 행복한 수업이었다. 그리고 은인의 마음도 잊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내일을 여는 집 선생님 중에서 빨리 배워 가르치는 게 급선무였다. 재능을 보이는 이민재 선생이 배워서 엄마들을 가르치도록 당부했다. 서울서 오신 강사는 이 선생님의 특별 전수까지 병행해 주었다. 머나먼 객지에 젊은 강사 선생님을 오래 머물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쉼터 가족들과 그 자녀들. 한편 피해 여성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은 곧바로 전학을 시켰다. 문산초등학교가 그들이 갈 학교였다. 당시 문산초등학교의 교감선생님은 정말 친절하고 잘 이해해 줄 아는 분이었다.
그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전학 절차도 간소하게 할 수 있었다. 유치원에 가야 할 아이들은 행정 지원을 받아 통학버스가 내일을 여는 집까지 와서 아이들을 태워서 등하교시켰다. 자원봉사자와 선생님의 사랑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쉼터로 온 엄마들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성실하고 야무진 사람들은 돈을 모아가기도 했다. 아르바이트도 해서 저축하고 아이들 용돈도 줘가며 알뜰한 엄마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가 하면 한 푼도 못 갖고 나가는 엄마도 있었다. 헤프게 쓰고 아무거나 아끼지 않고 마구 써버리는 성격을 가진 이도 있었다. 문산에는 과수원이 많아 과일나무 꽃을 솎아낼 때나 과일을 따내는 일이 널려 있었다. 과수원 주인들은 쉼터까지 차를 갖고 와서 쉼터 인력들을 태워가고 데려다 주었다. 일당이 꽤 괜찮았다. 현금으로 싹쓸 주기에 아르바이트로서는 꽤 좋은 일감이었다. 밥은 쉼터에서 먹었고 유치원의 초등학교 아이들은 통학버스로 통학하다 돈 쓸 일도 없었다. 그러나 어떤 엄마들은 돈 조금 있으면 주전부리를 사와서 자기만 먹는 낭비벽이 있거나 번 것보다 더 써버리는 빌려 쓰기도 했다. 이런 것을 목격하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일일이 그런 성격까지는 가르칠 수가 없어 안타까울 뿐이었다. 다문화 가족 엄마들은 참으로 가지가지였다. 이주 여성들은 제대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 자기 아이 모욕도 제대로 못 시켰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첫 아이라도 아이들 목욕시킬 때 물 안 들어가게 귀를 막고 씻기고 거즈를 덮었다가 다 씻기는 다음에 되며 배우지 않아도 잘 해 나가는데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등 동남아 여자들은 그걸 할 줄 몰랐다. 옆의 경험자 엄마들이 내가 해줄게 보고 배우라 하면 말은 안 통해도 느낌은 아는데 자꾸만 자기 아이를 떨어뜨릴까봐 무서워했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에 넣는 걸 제거했다. 그렇게 한국 엄마들에게 육아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사람들이었다. 동남아 여성들은 농촌 총각 장가들이기 운동으로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아가씨들을 부록화들이 데리고 와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40, 50대의 농촌 총각의 외국 여성들은 10대, 20대, 20살, 심하면 30살도 나이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런 이주 여성들은 술이나 먹고 행패를 부리는 성향의 한국 남성을 만나 노예처럼 일하거나 끙끙대다가 잘못하면 폭행을 당하고 도망 나오기 일쑤였다. 시부모도 개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며느리로 온 그 불쌍한 여자들을 예사로 구박했다. 그렇게 참고 견디며 살다가 결국에는 쉼터 신세를 진 것이다. 필리핀 여성들은 대개 학력이 높았다. 교사 경험도 있어서 행길은 영어 선생님 빨리 해라. 영어 시간 만들어라. 그러면서 다른 엄마들과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다. 필리핀 여성들에게 반드시 영어 가르친 경험이 있냐고 물어본다. 아이들한테 뛰어가지 마 이런 말을 영어로 말하도록 해서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생들에게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인이나 조선족은 조금 둔한 듯 했지만 일에 대한 성취욕은 대단했다. 남편들의 등장. 그런데 문제는 전학한 아이 아버지들의 등장이었다. 내일을 여는 집에 오는 엄마들은 남편을 피해서 몰래 집을 나온 여성들이다. 남편이 찾아오면 직원들은 무조건 없다고 답한다. 그런 여성은 여기 오지 않았다고 몰아낸다.
해당 여성들에게는 남편의 지금 찾으러 왔는데 만나겠느냐고 물으면 대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다. 폭력이 심한 남편일수록 아내는 만나기를 거부했고 결국 남편에게 노출되고 말면 그 엄마를 다른 곳으로 안내하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찾아와서 내일을 여는 집으로 왔다. 여러 번 다녀간 사람인데 누구누구의 아버지라 했다. 아들 하나에 딸 둘 딸린 이 여성은 남편만 뉘우친다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형제들을 통해서 장인 장모에게 용서를 빌고 처가 가족이끼리는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몇 번을 찾아온 그 남편을 만나보기로 작정했다. 정행길은 정장을 차려입고 그 남편을 들여보내라고 말했다. 진해에서 왔다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형사 앞에 앉아있는 범죄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할 말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세요. 그는 말문을 열었다. 갑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자기가 처한 상황에 놀라 뭔지 아무 생각이 없이 연신 술만 마셨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서로 찾아갔단다. 우리 식구들을 찾아달라고 울면서 사정사정했단다. 경찰은 우리는 모른다며 딱 잡아떼었고 그 남자는 함안에 있는 처갓집 문턱이 닳도록 다니면서 빌고 또 빌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 찾아가서 어디로 전학 갔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선생님들도 모두 모른다고 말했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술만 먹다가 이러다가는 내 인생도 아이들도 끝장이 나겠다 생각하고 결연히 나서서 여기까지 나왔다며 남자는 끝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나서 우리 집사람이 나랑 안 살겠다고 집에 안 가겠다고 하면 여기서 칵 죽어버리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눈물은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남자의 눈물이었다. 그는 애끓는 마음으로 죽음까지 불사하겠다고 대드는 것이었다. 정행기를 말했다. 나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다시는 전과 같이 때리거나 싸우지 않겠다고? 네, 약속하겠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각서를 쓰겠습니까? 네, 쓰겠습니다. 한자 내가 말한 대로 쓸 수 있지요? 본인은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다시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을 어기면 어떤 형사적인 처벌도 받겠습니다. 날짜 쓰고 서명도 하게 했다. 그리고 다시 강조했다.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형사 고발해서 당장 구속시키겠어요. 우리 쉼터에서 고발하면 바로 구속이란 말입니다. 큰 소리를 쳤다. 사실 각서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문서이다. 그러나 그날의 그 남편이 쓴 각서는 사전 구속영장도 발급시킬 것 같은 서슬퍼른 각서였다. 그런 남편들이 올 때면 정행길은 정장을 갖추고 대부분 판사 못지않은 근엄한 분위기로 연출시켰다. 다시는 내일을 여는 집 같은 시설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내리는 정행길의 경고는 아무리 못된 남편들이라 해도 굴복시켰다. 훗날 그 가족들은 다시는 내일을 여는 집에 울면서 찾아오지 않았다. 진주 중앙 로타리의 기후은행 3층에 일신요리 학원이 있다. 그 학원의 원장은 정행길의 후배였다. 여성의 직업훈련 중에는 일식, 한식, 중식 요리사 자격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미용사 등이 있다. 처음 들어오면 며칠간의 자기 정리 시간을 가진 후 진료를 상담하게 한다.
이혼할 것인가? 좀 더 시간을 가질 것인가? 귀가할 것인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직업훈련 선호도를 묻는다. 미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 조리사 가격을 원하는 사람,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등 취향에 따라 나누어진다. 일단 정행길은 요리학원을 찾아가 학원비에 대한 의논을 하고 부탁을 했다. 요즘은 국비 지원받는 직업훈련학원이 대부분이지만 그때는 본인 부담이라서 후원금 일부에서 수업료를 지급했다. 수강을 제대로 하는지 자주 살피고 자격시험을 치르게 된다. 세 차례 자격시험에서 자격증을 따면 본인에게는 그게 큰 자산이 되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무곡 경쾌한 관현악곡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Thank you.